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성장경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대전에 있는 현대아울렛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매캐한 연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순식간에 지하 전체로 번져나갔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설팀과 청소 용역 직원 등 7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꺼먼 연기가 맹렬하게 뿜어져 나와 하늘을 온통 뒤덮습니다. 쉴 새 없이 나오는 연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듭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 1층 동편 하역장 부근에서 몇 차례 굉음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차를 몰고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그냥 차 문만 닫고 그냥 핸드폰만 들고 올라온 거예요, 저도. 오늘 연기는 불이 시작된 지 20여 초 만에 지하 1층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하 1층뿐 아니라 건물 외벽 일부를 이렇게 새카맣게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시군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이 난 지 7시간 만인 오후 3시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가득 찬 지하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설팀 관계자와 청소용역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하 1층이 주차장이 되면서도 하치장입니다. 적재 버스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그런 게 급격히 연소가 되면서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11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미국에 이어 이번에는 영국발 폭풍이 세계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며 세금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파운드화가 폭락했는데 그 여파로 오늘 원화 가치도 함께 주저앉으면서 환율은 1달러에 1,430원을 뚫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각각 3%와 5% 폭락해 2년 만에 최저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율은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치솟았습니다. 1달러에 1,420원을 돌파하더니 오전 11시에는 1,430원도 뚫었습니다. 결국 1달러에 1,4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 원화 가치가 가장 떨어졌습니다.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3%, 코스닥은 5%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7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주 금요일 영국 정부의 발표입니다. 영국에 들어선 새 내각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를 앞으로 5년 동안 70조 원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1파운드가 약 1.07달러, 거의 4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발 긴축, 유럽발 에너지 대란에 이어 영국발 위기론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함께 출렁댔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2년 만에 1달러에 7위안을 돌파했고 일본 엔화도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1달러에 143엔을 넘었습니다. 오직 달러화만 연일 초강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기한까지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갈 걸로 전망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더 연말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부가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초강달러 앞에서 큰 효과를 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 동맹을 훼손한 보도라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비속어 발언 중에 윤 대통령의 욕설의 대상이 한국 야당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순방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길. 뉴욕 순방에서의 비속어 파문 뒤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단 이라고 말을 시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동맹이 필수적이란 점을 먼저 강조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속어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유감 표명 대신 강경한 어조로 관련 보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이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속어 발언 중 바이든을 지칭한 게 아니라 난리면이고 미국 국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미 정상 간의 48초간 만남, 한일 정상 간의 약식 회담도 의미가 있었다며 국내의 졸속 저자세 외교 논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중 이 XX란 욕설 부분도 한국 야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지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뉴욕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발언의 욕설 부분이 거대 야당을 겨냥한 거란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해명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결국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비속어 발언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한국 야당을 콕 짚어서 말한 것도 아니었다며 사실상 발언 내용 전반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지청은 오늘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던 네이버와 차병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기업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곳들입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그룹 횡령 의혹 사건을 지휘해온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이례적으로 2달 만에 전격 교체하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와 차병원에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던 기업들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세운 비영리 단체 주빌리은행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 네이버가 성남FC를 후원할 때 우회 통로로 지목됐던 곳입니다. 당시 네이버와 차병원은 각각 40억 원과 33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했습니다. 검찰은 이 후원금을 사옥 건축 허가나 부지 용도 변경 등 성남시와의 현안을 원만히 해결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6개 후원 기업 가운데 55억 원을 후원한 두산건설 외에 나머지 5개 기업은 대가성을 입증 못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겁니다. 쌍방울그룹의 이재명 대표 지원 의혹 수사도 이 대표의 측근에게까지 다가섰습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데 수사팀은 이 대표가 쌍방울에서 4억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쌍방울 수사팀을 지휘해온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자리에 돌연 김영일 검사를 직무대리로 발령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영일 차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 1담당관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던 특수통 검사입니다. 정기 인사 2달 만에 차장 한 자리만 찍어 발령낸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또 대검찰청 소속 검사까지 합류시켜 수사팀을 보강했는데 검찰 내에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1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산업은행이 관리해온 대우조선해양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한화가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군함과 LNG 분야가 강한데 한화의 주력 산업인 방위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세계 3위 조선업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2조 원. 대우조선해양이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그걸 한화 계열사들이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한화 시스템이 5천억 원을 내고 나머지 5천억 원을 4개 자회사가 부담합니다. 이 지분을 모두 모으면 49.3%가 돼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55%에서 28%로 떨어집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999년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채무조정에 들어갔다가 2년 만인 2001년에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한화가 인수하려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무산됐고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에 넘기려다 LNG 운반선 독점 논란으로 유럽연합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4조 원 넘는 공적 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쏟아부었습니다.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에다 국내 업체들끼리 저가 경쟁이 붙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돈에 비해 2조 원의 경영권을 넘기는 건 헐값 아니냐는 질문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남은 지분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감하게 R&D 투자라든지 민간 주인 찾기를 통해서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군함과 잠수함 그리고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화는 그룹 주력인 방위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